중국인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친구입니다. 이 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한국어에도 친구라는 말이 있고요. 중국어에도 친구를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말의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중국인이 나를 깊이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인이 너무 쉽게 친한 척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친구는요, 보통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살만 많아도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되고요. 한 살만 어려도 동생이 되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친구라는 말은 단순히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어느 정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또 한국의 친구에는 믿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친구라면 어느 정도 마음을 나누고 어려울 때 쉽게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누군가를 친구라고 부를 때는요, 그 안에 가깝다, 시간이 오래되었다, 서로 믿음이 있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친구는요, 관계의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에서 친구를 뜻하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친구보다 훨씬 넓게 사용됩니다. 꼭 나이가 같을 필요도 없고 오래 사귈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앞으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이도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인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중국에서 친구라는 말은 반드시 깊은 신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서로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친구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새로 알게 된 사람은 새 친구, 관계가 좋아진 사람은 좋은 친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오랜 친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친구는 하나의 깊은 관계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친구는 관계의 넓은 범위를 가리키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성리학의 영향으로요, 나이와 질서가 매우 강하게 사회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인은 어른과 아이, 형과 동생, 선배와 후배를 구분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좁혀졌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친구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말을 아주 가볍게 쓰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뒤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친구는 사회생활에서 알게 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나이, 직위, 성별, 지역이 달라도요, 서로 알고 지내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친구는 깊이에 가깝고요, 중국 친구는 범위에 가깝습니다. 같은 말처럼 보여도요,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 선생님, 우리는 이제 친구입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벌써 나를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가 벌써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가? 하지만 중국인이 말한 뜻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라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중국인의 친구라는 말을 한국식 친구로 받아들이면 아직 깊지 않은 관계에 있는 중국인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다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인이 한국인을 친구라고 불렀다고 해서요, 곧바로 한국식의 깊은 친구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중국에서 친구라는 말은 단순히 관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의 친구는 깊이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중국의 친구는 넓은 범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국인은 친구라고 부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인은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처음부터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친구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관시입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중국의 관시가 정말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뒷배, 즉 백인지에 대해서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